라스트 찬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공포의 추풍 낙엽.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역 박재영 차장과 함께 오늘의 시장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 같긴 한데 참 이 막상 3% 급락한 오늘 같은 상황은 마음이 진정되질 않아요. 좀 다독여주세요. 사장님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시장을요? 네, 일단 오늘 하락한 거는 이제 우한 폐렴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쉬는 동안에 금요일에는 미국 증시 별 영향이 크게 없었는데 월요일장에서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뭐 뉴스 헤드라인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뭐 몇 명이 감염이 됐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포를 좀 키워갔던 것 같아요.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우한에 가만히 있던 사람이 픽 쓰러지고 저도 봤어요. 뭐 네. 그 의료진이 사망했다 이런 네, 뉴스들. 저도요 봤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언론 이제 뭐 어떤 게 맞는지는 사실 저도 모르지만 좀 공포 심리를 조장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감기 걸려도 독감 걸려도 길에서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독감으로 죽는 환자가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훨씬 더 많을 텐데 이게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다 보니까 공포 심리가 좀 확산된 것 같아요. 전일 그러니까 월요일 시장이죠. 미국 증시 하락세를 보면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요. 나스닥보다는 S&P 혹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우리 하락에 더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보고요. 오늘 일본 증시는 그냥 약보합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이 빠졌냐? 전일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가 하락했거든요. 3.9%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중국이 안 좋으면 중국 때문에 올랐었던 이제 반도체 이런 쪽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쪽 기술주 위주로 하락을 했고 그게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넘게 하락했거든요. 폐렴 바이러스가 반도체에도 없나요? 그럴 가능성은 이제 제로라고 봐야 되고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삼성전자 공장이 멈출까요? 그럴 가능성도 사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 심리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쪽 미국 증시 반도체 업종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크게 하락을 한 것 같고 과거에 메르스와 사스 때를 보면 뭐 그때도 주식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데 사스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발생을 했고 그때는 2000년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그 여파가 조금 있었어요. 2002년도에 LG카드 사태라는 게 있었거든요. LG카드 사태, 그러니까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좀 과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LG카드가 망하면서 그때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사스와 함께 하락을 한 거고 경제적인 영향이 있었고 메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에 그리스 신용 위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위안화 절하 그때 홍콩에서 위안화가 급락하면서 위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위기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메르스와 결합하면서 하락한 거지 이게 단순히 감염병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아져서 이제 좀 장기화된 거지 이걸 가지고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경제가 무너질 거야. 이건 좀 과도하게 앞서 나간 것이 아니냐. 뭐 미국 증시 하락한 것도 소비가 조금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건 일단 위축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너무 공포심에 주식을 먼저 팔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안정화될 거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감염병 때문에 중국도 아까 뭐 단체로 모이는 곳에는 못 모이게 한다라든지 27일 날 중국 여행사협회가 해외 방문을 포함한 단체 여행을 전면 금지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에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도 사실 차트를 보시면 2005년 메르스 때 한 3개월 정도 방문객 수, 면세점 매출 이런 것들이 확 줄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9월까지는 영향을 받지만 10월부터는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길어봐야 메르스 때도 한계 분기였고 뭐 사스 때도 그랬고 이 폐렴이라는 게 또 겨울이 성수기잖아요. 지금 뭐 2월, 3월, 4월까지
지나가고 나면 뭐 잠복기나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겠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면역력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 메르스 때처럼 정말 최악의 국면이고 뭐 하면 한 3개월 정도 길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예상보다 또 짧게 끝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다 학습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우한 폐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과거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결국은 해결될 문제다라고 본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이유 없이 많이 빠지는 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뭐 주식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뭐 수년째의 데이터를 곰곰이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해마다 이러한 우려들은 크나큰 우려들은 매번 있어 왔고 매번 지나갔고 매번 회복이 됐던 뭐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것을 기회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과거 뭐 사스나 메르스 때와는 좀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크나큰 악재가 떴지만 경기 회복 시그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고 올해는 좀 달라질 거다.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좋을 거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말이에요. 그러면 뭐 역으로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밀려. 그러면 살 기회로 생각해도 된다는 생각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폐렴에 걸릴 리는 없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할 리는 없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가치가 떨어지는 걸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아지는 업종 분명히 있죠. 폐렴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네네. 팩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 좋아지는 것 구분을 해야 되고 지금 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삼성전자도 2% 이상 떨어졌고 뭐 여기 관련된 이것과 관련된 뭐 소비주라든지 중국 관련 소비주 다 같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유 없이 떨어진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공포 심리에. 그런 것들은 잘 이제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중국의 폐렴 여파는 있을 거예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또 조금만 돌이켜보면 시진핑 주석 온다고 했고 뭔가 한한령 해제될 것만 같고 이거 기회다. 그동안 1월에 못 사가지고 배 아팠던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화장품주도 날아갈 때 조금만 오늘은 한 10% 급락 조금만 더 떨어진다면 사야지 하는 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그거는 아닌가요? 왜냐하면 올라올 때 기대감으로 올랐잖아요.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렇죠.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던 거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이거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됐거든요.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고 진짜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고 좋아질 것 같아. 해제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거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 뭐 지금은 무리라고 봐요. 뭐 사태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래서 중국 폐렴 여파로 가치가 하락하는 업종들은 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 항공, 뭐 중국 관련 소비주 이런 것들은 메르스 때도 그랬고 사스 때도 그랬고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가치가 떨어져요. 여행객이 많이 안 올 뿐더러 실적도 안 좋아졌고 그런 것들은 좀 골라내야 될 것 같고 반대로 폐렴에 걸리지 않는 반도체 이런 쪽은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고 이제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 매수를 해야겠죠. 여기다가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쪽도 있습니다. 컨텐츠다 이런 쪽. 오늘 뭐 CGV는 떨어졌지만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쪽은 뭐 밖에 안 나가면 뭐 하겠어요. 그렇겠죠. 뭘 봐야죠. 안에서 영화 보고 안에서 모바일로 영화 보고 영화 다운받아서 보고 게임 업종 같은 거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게임 많이 하겠죠. 저도 연휴 기간 동안 아이들이랑 집에서 게임 많이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밖에 못 나가니까. 그런 것들 메르스 사태 때 2015년도에 NC소프트가 대한항공은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데 NC소프트는 그때 신고가를 쳤거든요. 그랬나요?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 학습 효과를 되돌려 보면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전에 또 그랬으니까 뭐 지금은 이번에도 그럴 거야. 이게 또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네. 통계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나간다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건 좀 과도한 것 같다. 그래서 네, 옥석을 네.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물론 펀더멘털 측면에서 워낙 강해서 빨간불을 켜서 마무리된 종목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혜주 랍시고 올라온 종목들 진짜 많긴 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관심은 두지 말까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봐요. 이것도 시장의 일부거든요. 네네. 뭐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방산주 이런 사실 북한이 미사일 쏴서 방산주가 막 올라갔다. 근데 전쟁 나면 그거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해서 인류가 멸망했다? 그러면 뭐 주식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네. 거지만 그때 당시엔 심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짧게 들어가서 짧게 치고 나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네. 해도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 내가 메인이 아닌 주포가 아닌 상황에서 내가 수익을 많이 거둘 가능성 저는 많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네, 개인 투자자들은 네. 뭐 그렇죠. 조심을 해야 될 영역입니다. 맞아요.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어쨌건 시장은 급락한 채로 오늘 짝을 마무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만한 종목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요약을 해볼까요? 이것 때문에 반도체 떨어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떨어지면 전 사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게 좀 길어진다 그러면 컨텐츠, 네. 그러니까 뭐 극장이나 이런 쪽 말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임 업종이라든지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제이 컨텐츠들이 얘도 뭐 극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쪽이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유 없이 떨어지는 뭐 관련이 없는데 떨어지는 종목들 살 수 있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의 흐름 내일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와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고요. 마감 전략 A+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